31번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김포 문수산성 장대가 150일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문수산성은 정족산성과 함께 강화도죠. 정족산성은 이 사건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서양 세력의 침입에 와서 한성근 부대가 치열하게 장전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병인 양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중요한 전투가 있는데 이 문수산성에서의 한성근, 그 다음에 정족산성에서는 이제 양원수 부대가 분전을 했고요. 뭐 참고로 이제 신미양요가 있죠. 또 하나가 흥선대원군 때 양요 중에 하나가 이때는 딱 한 군데 전투만 아시면 돼요. 바로 광성보 또는 광성진 전투. 예. 여기서 활약한 사람은 어제현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인 양요의 원인은 뭐냐? 바로 병인년에 있었던 병인 천주교 박해가 있는데 당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한 약 8천여 명이 큰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죠. 운요고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이게 이제 이른바 1875년에 있었던 이제 운요 사건인데 이 사건은 후일 강화도 조약의 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 충남 덕산에 있는 도구로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이것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그 다음에 한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식의 유출을 막는 명령인 방공령을 1889년에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들을 1885년부터 87년까지 3년간 불법 점령을 했었죠. 자, 다음 32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 사당은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한 누구누구의 위패를 모신 충남 청양 보독사입니다. 자,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상선을 올렸고 강화도 조약 때에 외양질처럼 외놈이나 양놈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한 사람은 면함 최익현 선생이 되겠고요. 최익현 선생은 이 두 가지 외에 또 어떤 것이냐면 을사의병을 1906년 이제 주도를 하다가 이제 전라도 이제 순창 태인 지역에서 일으켰지만 정부가 보낸 군대와 싸울 수 없다면서 스스로 무기를 내리고 결국 대마도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단식 투쟁 끝에 순국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을사늑역 체결에 반대하여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열사, 또 하나 더 하자면 한국 통사, 이게 아플 통자, 한국의 아픈 역사 등 개항기 이후에 그러한 우리나라의 비통한 역사를 잘 저술하며 국헌을 강조한 사람, 배감 박은식 선생이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사람은 대한독립군을 이끌던 홍범도 장군이 주력 부대가 되겠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1912년 조직한 사람은 바로 나온 이 최익현의 제자인 바로 임병찬이 되겠습니다. 임병찬도 같이 최익현과 의병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순국 후에는 이제 이 독립의금부를 조직을 했죠.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 사람은 정미의병 때 바로 이인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서 결성을 했는데 부친상을 당해서 낙향을 하고 오히려 이제 군사장인 허위가 싸우다가 결국 일군에 의해 이제 잡혀서 이제 순국하게 되었죠. 자, 다음 33번 가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고종 17년에 만들어진 개화정책 총괄기구이다. 기존의 의정부 6조와는 달리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 12사를 둔 것은 바로
통리 기무 안문이 되겠습니다. 자, 통리 기무 안문을 통해서 괴화 정책을 총괄하고 그 밑에 10회사를 두고 자, 군제를 개편하죠. 자, 어떻게 되느냐? 기종의 O형을 무의형과 장어형의 2형으로 개편하고 신식 군대로서 별기군을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시찰단을 보냅니다. 청과 일, 미국 청일 등에 보내서 이제 발달된 그런 결과물을 배우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을 그 다음에 청에는 영선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여기 보면 5번이 되겠죠. 청에 영선사를 파견하고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귀국했으나 1883년 기기창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을 했다. 자, 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은 교육 입국 조서를 1895년 2월에 반포하게 됩니다. 교육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한성 사범학교 관제, 중학교 관제 등을 이제 만들어서 설립이 되었죠. 자,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자, 이것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이제 초기에는 이제 외교 활동을 치중을 했어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직접 이승만이 담당을 하기도 했죠. 자,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이거 역시 2차 갑오 개혁 때에 홍범 14조를 개혁 강령을 담아서 반포한죠. 자, 그 다음에 구 백동화를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 이것이 이른바 화폐 정리 사업이죠. 일본인 재정고문 메카타가 주도해서 일어난 사업인데 그 결과 기존의 화폐를 쓰던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쫄딱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본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 34번 다음 책이 유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는 것은 자, 조선의 땅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책략은 뭐냐? 중국과 가까이하며 친중국,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결일본, 미국과 연계하여 연미방. 자, 이것이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죠. 황춘신이라는 주일 주재 대청 외교관인 쓴 이제 책인데 이것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김홍집에 의해서 이 책이 이제 유포가 됩니다. 국내에. 그러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어떤 서양과는 친하고 어떤 서양은 멀리하고 이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위정 척사 운동의 그러한 상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른바 영남 영남 만인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의 그 내용을 비판하면서 개화 정책을 막 반대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해 알선으로 결국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서양과는 최초로 맺은 그런 근대 조약이죠. 이것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한 사람 더 하자면 홍지학 이런 사람도 있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김기수를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했다. 이게 1차 수신사인데 1876년에 파견했고요. 4년 뒤에는 이 김홍집이 파견이 돼서 바로 이 조선 책략을 국내에 들어오게 됐죠.
어재현 장군이 광성구에서 항전했다. 앞서 문제에서 설명했지만 이제 신미양요 때 전투죠.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진주 밀란이 일어났죠. 철종 때 이때 안핵사로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던 박규수가 이 농민봉기의 세수 정치와 농민봉기의 주된 원인은 이 삼정의 문제다. 전정, 군정, 황고 이것을 바로잡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고요.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 정주성 등을 장악했다. 이른바 홍경래난이죠. 세도 정치와 첫 번째 농민봉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문제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제폭구민 폭정을 저거해서 백성을 구한다. 보국안민 나라를 보필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등등 반봉건 반외세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4단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고부봉기고 양력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894년 3월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2월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고부봉기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봉기 그 다음에 전주화약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게 바로 2차 봉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가보년에 이런 본격적인 봉기 전에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교조 신원 운동은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걸 신원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1892년에서 93년에 공삼서보, 공주, 서울, 삼내, 공주, 공삼, 공주, 삼내, 서울, 보은 이렇게 집회까지 이렇게 쭉 연이어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자 본격적인 봉기 이제 고부 봉기는 이제 고부 지역에 한정이 된 그런 봉기인데 당시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의해서 유발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괴되는 만석보 이게 바로 고부 봉기와 관련돼 있고요. 이 만석보 문제가 조병갑의 대표적인 그런 포악한 정치죠. 저수지를 세워놓고 수세를 마구 걷죠. 자, 그런데 이제 후임 군수로 박원명이 들어서고 농민군과 잘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안핵사로 온 이용태가 동학교도를 탄압을 하자 전봉주는 옆 동네로 옮겨가서 남접 중심으로 인근 이제 뭐 손아중이라든지 김계남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장기포라고 하는데 무장에서 시작을 해서 백산에서 다시 또 총집결을 하고 자 연속적인 승리로 이어집니다. 황룡천이 아니라 황토연 전투에서 전라도 감영군 부대를 무찌르고 황룡천 전투에서는 정부 중앙군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결국 정부는 진압을 못하자 청나라 군대 도움을 요청하고 텐진 조약에서 의해서 일본군도 들어오자 동학군은 전주에서 정부군과 화약을 맺고 집강소 패전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강소 자치행정기구이죠. 이걸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철군을 거부하고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유발하고 등등 이렇게 되자 동학교도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항일 구국투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1차 분기 때는 남접, 호남 지역의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2차 분기 때는 남접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충청도 지역의 군대가 논산에서 집결을 해서
북상을 하던 도중 결국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때 일본군도 개입을 했죠.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단계가 지금 전조하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고부분기와 전조하약 요 사이에 있는 것이니까 1차 분기 때 그러한 것을 찾으면 되겠죠. 예, 뭐 무슨 황토현, 황룡춘 전투 뭐 이런 것 등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 자,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되는 존봉주는 우금치 패배의 이유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금치 패배 나왔고, 그 다음에 논산에서 연합하는 남적과 북쪽 부대 2차 봉기 때 이제 나온 것이고, 무력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는 일본군. 자, 이거는 2차 봉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요 인물은 이제 서재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민공동에 나오네요. 만민공동에 관민공동이에요. 컨의 6조. 자, 그렇다면 이것은 독립협회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독립협회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 뭐니 뭐니 해도 그거죠. 독립협회는 모토가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주국권에는 바로 당시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 이후 우리나라 국권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히 러시아의 이권 침탈 이런 게 심하죠. 만민공동회 등을 열어서 이권 수호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자유민권 운동은 여기서 한결 더 나아가서 정부와 이제 또 교섭을 해서 관민공동을 했고 여기 헌의육조를 올렸다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민이 이제 정치에 이제 나서야 된다.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건의된 것 중에 헌의육조 중에 뭐냐면 이제 중추원 관제를 의회식으로 이제 개편해서 민의 참여를 이제 보장하는 그러한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 이를 마지못해 수용한다고 해놓고서는 바로 황국협회 보부상 어용당체인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괴롭히다가 결국 강제해단시키게 되었죠. 자강개혁은 이제 뭐 이런 실력 양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뭐 독립신문이라든지 계몽 이런 것 등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최초의 애국계몽단체 보안회 1904년에 활동을 했었고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은 애국계몽단체인 대한 자강회 1907년에 하다가 이제 결국 해산됐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자, 이것은 1920년대 실력 양성 중의 하나인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는 단체가 있죠.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이것은 정미의병이 있는데 자, 이때는 이제 해산된 군이 들어오면서 조직적인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도 창의군도 이제 결성이 되기도 하고 이때 이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미 이제 외교권이 넘어가서 잘 전달이 안 됐죠. 자, 다음 37번 밑줄근 사변이어야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는 것은 고등재판소에서 심리한 어쩌고저쩌고를 처리한다. 자, 근데 피고는 사변 때 대거를 침범한 일본인들에게 아무런 직책도 없이 이끌어요 왕후 폐하가 시해당하시던 바로 당시 왕후는 이제 이른바 민비라 불리던 명성황후죠. 황후.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1895년 양력으로는 이제 10월이 되는데 이 결과로 추진된 것이 바로 을미개혁이죠. 이제 세 번째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차 갑오개혁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자, 어, 바로 이제 그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종두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단발령이라는 게 있죠. 또 연호로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또 사용했고요. 또 뭐 우편사무가 시작이 된다든지 등등등등.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좀 자잘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사회 상황에.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추진된지 살펴보죠.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다.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 이후 그 이제 그 조약 체결에 감사하며 그 답례하는 그런 사절단이죠. 보빙사 1883년 신식 군대인 벨기움을 창설하였다. 앞서 문제도 나왔었죠. 1881년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군거를 발간하였다. 1883년 청과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엄청난 특혜를 줬죠. 1882년 주로 어, 초기 개화 정책 때에 나온 그런 갑오 개혁 이전의 그러한 나머지 선지들은 그러한 개혁의 내용입니다. 38번 가에 들어가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10주년을 거제하여 일제의 경제 침탈에 봐서 거국적으로 전개되었던 뭐뭐뭐다. 자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재 서상돈 등이 중심이 되었고 단연 담배 끊고 나라를 갚기 위해서 나라 빚을 갚는다. 보국제 등등등등 통감부에 된 것처럼 바로 1907년에 있었던 국제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제에 의해서 예속이 됐어요. 너무 빚이 많아요. 1,300만 원. 그래서 이 광무사 사장 대구에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국제보상 기성회를 통해서 전국적 조직으로 이제 확대되고 여기엔 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이 여러 언론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매일신보가 있는데 이 국제보상기성회에서 간사 역을 맡던 양기탁이 또 대한매일신보의 또 임원진이죠. 그 외에 뭐 황성신문이라든지 제국신문 등등등등 여러 언론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근데 일제는 이 양기탁이 이 의연금을 뭐 횡령했다라는 명목으로 나중에 이제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그런 것을 명목으로 이제 탄압을 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운동인지 살펴보죠.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했고 조선 사람 조선꽃 자작해 토사내용 분위에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조직이 중심이 된 거. 자, 이것은 바로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령이라든지 관세령 철폐 이후 일본 자본이 이제 손쉽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죠. 민족주의 지향과 사회주의 함께 준비한 것은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 있죠. 사회주의 운동 쪽은 미리 발각이 돼서 지만 민족주의 진영, 학생 진영은 계속 추진이 되었습니다. 39번 다음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국채를 변형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 그럼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와 관련된 것이죠. 국채는 이제 천황제가 되겠는데 천황제를 뭐 사회주의 이런 것을 반대하거나 사회주의자들 이런 걸 탄압하기 위한 법 바로 일제가 1925년에 마련한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1925년에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실을 찾는 것인데요. 자, 박상진 주대로 대한강복회가 추진이 되었다. 1910년대 비밀결사 형식의 그러한 항일 조직이 두 개가 있죠. 앞서 선지에 나왔었던 임병천이 이끄는 독립의금부 1912년에 결성했고요. 또 하나가 박상진이 주도해서 결성한 대한강복회가
1915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국적 조직인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했다.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1927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조선 노동자 농민 조직이 이제 그 분리가 안 된 것이죠. 이거는 1924년이었어요. 근데 1927년에는 농민과 노동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조직적인 이제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이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이 된 것도 역시 1927년이고요. 정우의 선언, 신간회 창립 이전에 사회주의 쪽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제휴할 수 있다는 선언이죠. 1926년이에요. 원산 총파업, 일자 최대 노동자 파업인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이죠. 암태도는 1923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피고, 이승훈, 윤치호, 양기탁 등등등 징역 10년을 표한다. 자, 이들은 안창호, 이급 등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이 단체를 조직했는데,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이게 신흥강습소가 되겠죠. 등등 했다. 자,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개척한 것은 바로 애국계몽단체, 비밀결사 애국대모단체 신민회 회원들이 바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신민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신민회는 비밀결사 형태이고 애국계몽 운동단체이죠. 그래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과 교육 쪽에 신경을 씁니다. 자, 그래서 교육 쪽에는 여기 나온 이승훈이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죠. 평양에.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 설립이 있는데, 평양에 자기회사, 그다음에 뭐 태극서관 등등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간도에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라든지 이상용, 석주 이상용 등이 집단 이주를 하고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해서 독립군을 양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해체가 되고 마는데요. 이 사건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순 사건과 연결이 돼서 서북 지역,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인 인물들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민회원들이 다수 연루가 되면서 이것이 이른바 이제 안학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105인 사건으로 연결을 해서 신민회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농촌 계몽 운동을 위해 부나로또 운동이 1930년대 초 언론사를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동아일보사는 부나로또 운동을, 조선일보는 문자 보고 운동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단원인 이봉창이 1학년 일에 폭탄을 주다. 이것은 김구가 이끌던 한인 애국단 소속이죠. 의열단이 아니라. 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고 의원금도 걷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을 했다. 이건 앞서 선지에서 설명했었던 임병찬이 주도했던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 독립의금부의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을 재건하려는 복벽주의가 특색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